어느덧 68세가 된 정미숙은 마당의 성감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나무는 남편 박영수와 함께 심은 지 40년이 넘었다. 그때는 새싹 하나도 소중했는데 이제 가을이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린다. 한옥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나당을 노랗게 물들이는 것을 보며 미숙은 세월의 무게를 느꼈다. 큰며느리 윤가영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벌써 세 번째 전화였다. 강남에서 운영하는 네일숍 이야기였다. 언니, 그 VIP 고객분 예약 시간 좀 바꿔줘. 시골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거든. 아, 그리고 내일 신상품 들어오는 거 확인해줘. 미숙은 부엌에서 무썰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가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명절 준비로 분주한 시댁에서도 그녀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사업뿐이었다.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계속 가게 일만 신경 쓰다니. 미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무 좀 더 썰어드릴까요? 둘째 며느리 한소연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듯 차근차근 명절 준비를 도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어올린 소연의 모습을 보며 미숙은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소연아. 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 미숙이 진심으로 말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친정어머니도 이런 날이면 며느리들이 와서 도와드렸거든요. 소연은 능숙하게 물을 썰어가며 말했다. 이 콩나물은 어떻게 무치면 될까요? 어머님만의 비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미숙은 소연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40년간 이 부엌에서 혼자 명절을 준비하며 얼마나 외로웠던가. 영수가 살아있을 때도 남편은 부엌 일에는 서툴렀고 큰아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명절 준비에 관심이 없었다. 거실에서 가영의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정말? 그 연예인이 우리 샵에 왔다고? 사진 찍었어? 인스타에 올려야겠네. 그 순간 미숙의 가슴 한편에 서운함이 쌓여갔다. 같은 며느리인데 어쩜 일이 다를까? 미숙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마음속 불편함을 감췄다. 40년을 지켜온 이 집에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어머님, 혹시 마음이 안 좋으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런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명절 준비를 시작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영수가 살아있을 때는 여보,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 라고 말리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가영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났다. 아침 8시인데도 이미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었다. 어머님, 이 음식들 정말 옛날 스타일이네요. 가영이 미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 반찬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요즘은 다 배달로 시키거나 마트에서 사다가 하는데 이렇게 직접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녀의 손톱은 화려한 네일아트로 치장되어 있었고 명절 음식을 만지기 싫어하는 듯 계속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아, 맞다. 어머님, 저 오늘 오후에 강남 가야 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숙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그런데 내일이 차례인데. 내일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일찍은 못 와요. 교통이 막히거든요. 가영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또다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언니, 맞아. 시골에 와 있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답답하다고? 40년간 이 집에서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들이 한순간에 구식 취급을 받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답답한 곳이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미숙은 억지로 너그러운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그때 소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녀는 미숙 옆에 자연스럽게 서서 도마 위의 재료들을 살펴봤다. 와, 이 도라지 정말 깔끔하게 다듬으셨어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못하거든요. 전 부치는 거 저도 같이 할게요. 소연은 능숙하게 반죽을 저으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명절 전을 부치셨어요. 손맛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어머님 전은 정말 맛있거든요. 우리 남편도 어머님 전만 찾아요. 정말? 준석이가 그랬어? 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다른 집 전은 안 먹는데 어머님 거는 몇 장씩 먹어요. 특히 그 애호박전? 비법이 뭐예요? 미숙은 소연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별게 아니야. 그냥 애호박을 아주 얇게 썰어서 소금에 절인 다음에 물기를 꼭 짜는 거야. 그리고 반죽할 때 달걀을 조금 많이 넣고. 아, 그래서 그렇게 부드러웠구나. 소연이 진짜 배우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서 가영의 큰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다. 아니? 진짜? 그 드라마 배우가 우리 샵 단골이래? 대박. 그럼 우리 인스타 팔로워 확 늘겠네. 소연이 그 소리를 들으며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전을 뒤집었다. 기름이 팔팔 끓는 팬에서 전이 지글지글 붙여지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미숙은 문득 남편 영수가 생각났다. 여보, 우리 며느리들 참 다르지? 당신이 봐도 그래 보여?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혼잣말을 건넸다. 소연은 그런 미숙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어머님, 아버님도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거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순간 미숙은 차가운 떨림을 느꼈다. 이런 마음의 온도차가 계속되어도 괜찮을까? 소연의 따뜻함과 가영의 차가움 사이에서 자신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차례상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가영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 동네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미숙은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다듬던 손을 멈췄다. 재개발이라니? 아, 아직 모르셨어요? 가영의 눈이 반짝였다. 벌써 동네에서 난리예요. 이 일대가 다 개발구역으로 지정됐대요. 보상금도 엄청날 거래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여기 봐요. 이 기사. 평당 얼마나 나온다는데. 큰아들 준호가 가영 옆에 앉으며 맞장구를 쳤다.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네요. 이런 오래된 집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가영이 흥분하며 말했다. 돈으로 바꿔서 강남의 작은 아파트라도 사시면 편하실 텐데. 요즘 이런 한옥은 관리도 어렵고 겨울에 춥고 어머님 나이에는 아파트가 훨씬 낫죠. 미숙의 손이 떨렸다. 사과를 깎던 칼이 위험할 정도로 기울었고 소연이 재빨리 받아들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가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너무 낡았어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부엌도 옛날식이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집 오기 싫어해요. 제 친구들도
여기 오면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아? 라고 해요. 그 순간 미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지어올린 보금자리였다. 마당에 감나무, 처마 아래 제비집, 겨울이면 따뜻했던 온돌방까지 모든 것이 40년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날 같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가영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린 후였다. 큰 며느리 말이 맞아요. 준호까지 가영 편을 들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시는데 관리하기 편한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난방도 간편하고.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집은 아버님과의 추억이 많이 담겨 있으신데, 그리고 이 마당, 이 감나무, 추억으로 밥 먹고 살아요? 가영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님도 돈이 필요하실 텐데. 병원비도 많이 들고, 나중에 요양원도 생각해야 하고. 가영아, 준호가 아내를 말렸지만 가영은 멈추지 않았다.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죠. 그 말에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니,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요? 우리가 큰아들이고 큰며느리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켜낸 세월이 한순간에 무시당하고 자신의 집이 돈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가슴 속에서 40년간 쌓인 무언가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만! 미숙이 소리쳤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만하자.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 미숙은 홀로 안방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고 밤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한옥을 채웠다. 벽에 걸린 영수의 영정사진이 미숙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미숙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가영이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집 정말 낡았고 관리도 어렵고. 하지만 미숙은 장롱 깊숙이 간직해온 서류봉투를 꺼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정리해둔 집 문서들이었다.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그리고 영수가 직접 쓴 편지까지. 미숙아, 이 집은 우리의 모든 것이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가 늙어가는 곳이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 그러니 이 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길 바래. 영수의 편지를 읽으며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40년 전, 이 땅을 처음 샀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영수는 미숙아, 우리 평생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여기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라고 했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가영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며 재개발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부동산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보상 잘 나온대요. 계산해보니까 강남 소형 아파트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준호도 가영 편을 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봐 드릴까요? 좋은 아파트 있으면. 소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소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미숙이 물었다. 소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이 참 좋거든요.
마당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 보면 정말 평화로워요. 아이들? 가영이 비웃듯 말했다. 아이들은 요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아요. 이런 좁은 마당에서 뭘 해요? 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장롱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가족들이 모두 미숙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의 손이 떨렸다. 소연아, 이리 와봐.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네, 어머님. 소연이 일어나 미숙 앞에 섰다. 미숙은 서류를 소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집과 땅, 이제 다 네 거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가영의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뭐라고요? 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 이게 무슨...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이건 너무... 하고 서류를 다시 건네려 했다. 나는 이 집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 미숙의 목소리에는 40년간 묻어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아, 너는 이 집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이야. 이 집을 사랑하고 이 집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지.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희가 첫째인데 왜 둘째한테? 가영은 소연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소연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으며 뒤로 물러섰다. 가영아, 네가 이 집을 사랑한 적이 있니? 미숙의 질문에 가영은 말문이 막혔다. 명절 때마다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고 내가 만든 음식은 구식이라며 무시하고 이 집은 낡았다며 헐어야 한다고만 했잖아. 그거던 가영이 더듬거렸다. 그리고 너는 한 번이라도 이 부엌에서 나랑 함께 요리해 본 적이 있니? 명절 준비 도와준 적이 있니?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다. 소연이는 새벽부터 나와서 나물 다듬고 전 부치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그게 진짜 며느리 아니겠니? 준호가 나서려 했다. 어머니, 하지만 법적으로... 법적으로? 미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언제부터 이 집이 짐이 된 거니? 어릴 때는 이 마당에서 그렇게 뛰어놀더니 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저희는 뭔가요? 그동안 큰 며느리 노릇한 건 뭐가 되나요? 큰 며느리 노릇을 했다고? 미숙이 가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언제 제대로 된 큰 며느리 노릇을 해봤니? 명절 때 와서 전화기만 붙들고 음식 투정하고 집안일은 소연이가 혼자서 다 했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영이 울먹였다. 저도 나름대로 신경 쓴 거 있어요. 뭘? 미숙이 반문했다. 명절 선물? 돈? 그런 게 다가 아니야. 가영아, 진심이 있어야 하는 거지. 가영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연에게 달려들었다. 그 서류 내놔요. 그거 원래 우리 거예요. 소연은 서류를 꼭 안고 뒤로 물러서며 언니, 진정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가영은 듣지 않았다. 왜 저보다 못한 둘째가? 가영이 소연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다. 그 과정에서 차례상이 흔들리며 과일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과와 배가 바닥에 굴러다녔다. 그만해! 미숙이 큰 소리를 질렀다. 이것 봐. 이게 바로 네 진짜 모습이야? 준호는 아내를 말리며 가영아, 그만해. 라고 했지만 가영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좋아요. 가영이 가방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이런 집 필요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는 몰라요. 나가요. 미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가영은 한참 동안 미숙을 노려보다가 결국 준호를 끌고 나갔다. 여보, 가요. 이런 데서 더 있어봤자 뭐해요? 준호는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지만 결국 아내를 따라 나섰다. 어머니,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한옥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바닥에 떨어진 과일 조각들과 깨진 접시가 방금 전의 소동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숙은 마루에 주저앉아 들판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소연이 조용히 옆에 앉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어머님, 이건 다시. 아니야. 미숙이 소연의 손을 덮었다. 소연아, 나는 진심으로 네가 이 집을 맡아줬으면 하는데 그래 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숙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알아요. 어머님은 그저 이 집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으셨던 거죠. 맞아.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돈이 아니야. 여기엔 우리 가족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어. 준호가 첫걸음마를 떼던 마루, 준석이가 감기 걸려서 끙끙 앓던 방, 영수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대청마루. 소연이 미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살던 할머니 댁 같아서. 그래서 널 선택한 거야. 미숙이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진짜 며느리야.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된 거지.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자 마당의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감나무 위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머님,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정말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소연아, 미숙이 소연을 바라보았다. 넌 그동안 이 집을 사랑해준 유일한 며느리야. 가영이는 이 집을 짐으로만 봤어. 하지만 넌 다르잖아. 마당에 꽃도 심고 겨울마다 감나무 밑에 거름도 주고. 소연이 울먹였다. 그냥 이 집이 좋았어요. 아이들한테도 이런 곳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싶고. 그래, 그거야. 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가영이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아야 한다고 했지만 진짜 어린 시절은 이런 마당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미숙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 어딘가가 뻥 뚫린 기분이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소연아, 이제 진짜 네가 이 집 주인이야.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미숙이 서류를 소연 손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도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지? 당연하죠.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어머님이 계셔야 이 집이 진짜 집이에요. 저 혼자서는 이 집을 지킬 수 없어요. 감나무 가지 사이로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처마 끝에서는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40년 된 한옥은 새로운 주인을 맞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두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우며 소연이 말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차례상 다시 준비할까요? 그래야지.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된 두 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꿈에서 영수가 나타나 말했다. 여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구독,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막장을 만들게 합니다.